자, 인간에 의해 4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는 청년기, 그리고 성인기, 그리고 이제 중장년기 뭐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고 봤고요. 중장년기 중에서 이제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는 안정된 가족 생활 환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가족 관리를 위한 시간 계획, 미래 목표 설정을 하고, 또 외부적인 사회 관계적인 그런 이제 측면에 어떤 이제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시기다라고 조금 전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자, 그러면 자녀 교육, 훈육 측면은 어떠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인데요. 자녀들이 모두 이제 독립하는 그런 시기까지 계속 이제 부모의 역할로서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 시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독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지나서 이제 자녀들도 결혼을 한다라든가, 또는 이런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제 재조정이 되고 그런 이제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결혼 시기, 그리고 자녀가 성인으로 이제 성장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사회적 생활도 이제 자녀들이 사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어떤 이제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시기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자녀들 측면에서는 가족들을 다소 소홀히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실게요. 김준경 씨, 윤영 씨, 김미영 여사님, 김영자님 뭐 하고 계셨어요?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 그저께 했어요. 20년에 카톡했었나? 저 매일매일해요. 짠. 엄마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있어요? 하이. 경수 씨, 그래, 안녕히 엄마야. 이효진 씨 뭐 하고 있으셨어요? 너 쓸모없냐?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민아 씨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 좀 힘들었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가 쓰고 안 나와. 아무 수 없다니까. 엄마는 항상 내 엄마로 살아서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했어. 저기, 너 그 카드. 여기서 임마. 되게 전화 자주 하는데 떨리네요. 지은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미정님, 응. 이미정님 뭐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딸님께서 왜 엄마를 불렀을까?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아니,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왜 울어? 아니,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응. 생사한테 갑자기 그러니까 얘가 이러면. 그쵸. 나 머리가 많이 나서 어느새 하도 못 들어가지고 엄마 이름 불렀어. 아니 그냥 엄마는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내 엄마로 살아오는 이미정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어요. 두 딸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웠다. 전화를 해줘서. 내년에만 생각하면 좋았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뭐
힘들 때가 많았지. 바쁘게 너희들 키우고 할 때가 좋았다. 딸이 셋이나 있어서 견딘 거야,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있면서도 그게 약이 될 수가 있고 그 기별을 하겠지. 너희들은 아직 몰라. 엄마의 마음을 모르고 그게 사랑이야. 어떻게 보면 잘 가지고 있는 곳에서 감사하다 여러분한테 참 고마워. 너무 고마워. 엄마를 만나서 너무 고마워. 지금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핑 들어와가지고.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마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롯데 홈쇼핑에서 롯데 홈쇼핑에 있는 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갖다 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님들하고 통화할 때 그냥 뭐라 그럴까 가볍게 이렇게 하지 조금 진심이 있는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뭐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하는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부모님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이러한 중장년기의 발달 단계는 특히 조금 전에도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는 직업 성취 또 직업 전환. 직업 전환은 또 뭐야? 이거는 이제 조기 은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어떤 그 환경적으로 그런 것들이 화두가 됐어요. 한 번 취업하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조기 은퇴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족의 생계 유지에도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사회적 관계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이 시기에는. 그래서 직업 만족도, 직장 동료들 간의 대인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하게 이렇게 자리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연장이 돼서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이제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직업도 바꾸게 되고 좀 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에서 구속이 돼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여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더 생산적인 또 건설적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중장년기를 갖다 이제 넘어서면 바로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노년기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65세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65세 이상은 혜택도 이런저런 혜택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신체적인 발달 측면에서는 생리적인 요소, 신체, 심리 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무기력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 느끼게 돼요. 뭔가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활력이. 그리고 흰머리, 또 허리도 어느 정도 굽게 되고 또 키도 이게 이제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예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뭔가 불안정한 듯한 그런 이제 느릿느릿한 그런 형태가 되고요. 또 피부도 거칠어지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그런 시기인 것이죠. 체온 능력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춥다 그러고 자꾸 껴입으려고 하고 그렇죠? 머리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 이때쯤 되면 대부분 이 연세 되시는 어른들은 모자도 쓰고 그렇게 됩니다.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해서 관절염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또 심장질환, 이제 치아의 경우도 이제 쓸 만큼 썼어요. 65세 정도면 65년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치아가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철을 하기도 하죠. 또 소화도 잘 안 돼요.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갖다 이제 보이고요. 예, 기관지 질환이라든가 호흡기 질환. 그래서 뭐예요? 우리 코로나 때도 65세 이상의 노년층들 굉장히 집중해서, 그렇죠? 중증화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바로 이런 시기이다. 신체적인 발달 측면에서는. 네. 그리고 이렇게 안 넘어갈 때가 또 있어요, 가끔. 네, 그리고 감각이라든가 인지 기능 측면에서는 특히 이 시력이 많이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 네, 시력이 감퇴를 하고, 또 청각의 경우도 이제 서서히 그런 이제 지각 능력들이 이제 떨어져서 잘 안 들린다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극에 대한 반응, 이런 부분들도 떨어지게 됩니다. 미각의 경우도 이제 예전과 같지 않아지니까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 할머니 해주시는 게 왜 예전하고 맛이 달라요? 또는 어떤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맛이 짜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짜다고 그래 라든가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각 구별 능력도 쇠퇴를 하게 되고, 수면 시간은 이건 뭐 진짜 어제 우연히 제가 이렇게 잠깐 봤더니 세대차 느낀다. 그게 수면 시간으로 구분도 한다네요. 예, 노인네가 되면 이제 수면 시간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1, 2교시 이제 오냐고 1교시 오냐고 힘들었겠지만 자도 잠이 부족해 우리는. 그런데 노인분들은 이거 뭐 새벽 5시, 6시부터 6시도 아니야 5시경부터 일어나가지고 부산스럽게 뭘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제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운동 반응 시간, 문제 해결 능력, 또 정보 처리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응 속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시기이고요. 안전사고도 이때 이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길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쵸? 소위 이야기하는 낙상사고, 노인분들이 많아요. 근데 낙상사고를 갖다 겪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예, 이제 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부러지길 잘한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시기다. 또 한 가지 이제 노인성 치매 이런 것들도 있게 되는 시기고요. 이거는 일상생활이라든가 사회활동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이제 요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예. 자, 그렇다면 노화 좀 지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굉장히 그 노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속속 노화를 지연하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 보실게요. 한 대학 연구진이 골수에서 혈액과 면역세포를 만드는 조혈줄기세포의 작동 원리를 밝혀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노인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과 면역세포를 만드는 조혈줄기세포가 노화되면서 이른바 면역노화가 찾아옵니다. 각종 노인성 질병의 원인이 되는 조혈줄기세포가 노화되는 원리를 국내 한 대학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뼈를 만드는 쥐의 미성숙 세포에서 스메르코라는 유전자를 제거하면 골수에서 혈액과 면역세포를 만드는 조혈줄기세포가 노화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성숙 세포가 성숙했을 때 같은 유전자를 제거하면 조혈줄기세포가 아예 사멸했습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가 골수의 미세 환경을 조절해서 혈액을 조성하는 조혈줄기세포의 노화나 사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조혈줄기세포의 노화 원인 중 하나가 밝혀지면서 각종 노인병 문제 해결에 중요한 토대를 찾았다는 평가입니다.
혈구를 만드는 줄기세포를 마음대로 늙게도 하고 죽게도 할 수 있다 하는 연구 결과가 이번에 얻었단 말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늙지도 않고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혈액학 분야 세계대 번이지 루케미아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수승씨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노화와 관련해서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기는 우리가 이제 노년기 그 진행은 막을 수가 없죠. 바로 이 시기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인 것이에요. 그리고 은퇴로 인해서 대부분 이 시기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죠. 이제 65세 이상은 은퇴로 인해서 자아 기반 이런 것들이 이제 와야 되고 스스로에 대한 자기 정체성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주변에 보면 이렇게 조금 선배라든가 이런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는 늦게 오랫동안 살아계신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은 이미 거의 떠난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자기의 생활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바꾸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서적이나 성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변화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감정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자제를 하게 돼요. 이 시기에는 자녀들하고 많이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들도 겪었지만은 그 시기는 즉 청년기 이럴 때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의견 표출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딪혔다고 해서 설사 또 그거를 꺾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감정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누그러뜨리고 또 그리고 이제 자제하는 그런 이제 경향도 있고요. 또 내향성이고 그런 측면에서 수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증가를 하게 돼요. 조심하게 되고 또 경직성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직성은 이제 늘어나게 되는 조금 생각이 굳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정신적으로는 이제 우울한 그런 부분들도 우울증들이 이제 또 이 시기에 많아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의존성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마무리하려면 자손들한테 뭐라도 남겨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고민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산이 많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엇인가 자기의 흔적을 이렇게 자식에게 남기고자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 시기에 이상하지? 안 넘어갈까요? 네. 이 시기에 이제 사회와의 역할 측면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이미 이제 은퇴를 거의 이제 한 시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직업에서 물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가정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 결국은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켰거나 이런 경우에 둘만 남는다고요. 대부분. 그쵸? 부부만 남게 된다고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 그리고 자녀의 부모로서의 역할에서 이제 사회적인 은퇴를 갖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자녀들을 부양하는 그런 이제 시기에서 거꾸로 피부양자 신앙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즉 자녀들이 이제 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에 대한 그런 박탈감 이런 것들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조부모의 역할, 그렇죠. 그 자녀들이 또 이제 결혼한 후에 자식들을 낳게 되면 이제는 이제 조부모의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의존적인 그런 이제 상태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부부관계라는 것도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성적인 부분에서의 부부관계가 아니라 부부로서의 어떤 그런 이제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세상을 갖다가 이제 떠나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짧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실감 때문에 먹고 싶지도 않아지고 또 먹지 않게 되면 체중이 감소되고 그리고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불안감, 우울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양자 지위에서 피부양자 지위로 이제 전환이 되고 특히 그러한 과정에서는 요즘은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화라고요. 그쵸? 자녀들도 다 큰 놈 따로, 작은 놈 따로.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쵸? 예. 막내는 지방에 가서 학교 다니고 있고, 또는 큰 놈은 회사 근처에 어디 원룸 얻어가지고 나가고 있고. 이런 형태로 자꾸 이제 핵가족화, 소가족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 연락도 뜸해지게 되고, 접촉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서적인 유대관계도 사실은 줄어드는 그러한 이제 요소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나왔었던 얘기지만 이제는 이제 조부모로서의 역할이 손자들하고의 어떤 또 다른 그런 이제 관계들이 형성되는 그런 이제 시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조부모로서의 역할이 그쵸? 손자들 갖다가 돌보고 이런 역할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쩌다가 한번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바뀌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 측면에서 좀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노인들 자신의 관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찾으려고 하는 새로운 분야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한편으로는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 측면에서는 친구라든가 이웃, 친구 관계도 친구들도 많이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새로운 그런 어떤 사람과의 이제 적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안정, 양호한 건강 상태 이러한 것들을 갖다 이제 추구하는 것이 희망인 것이죠.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은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은퇴한 노인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굉장히 상실감 을 갖다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더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이런 것들도 떨어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그 비중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가 활동을 오히려 이제 느리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들을 갖다 이제 추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측면들이 결국은 이제 노년에서 이제 접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노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노화를 주도하는 그건 뭐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그 모든 능력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으로 변하냐고요. 자,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사이언스투데이 개편을 맞아서 바이오 분야 핫 이슈나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 B 시간입니다. 네, 매주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바이오 빌라자비 이성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너 이름이 카페 B예요. 좀 이름이 특이한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카페 B의 B는 이 바이오를 의미합니다. 이 궁금하지만 좀 어려운 바이오 이슈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신경을 앵커는 바이오하는 건 어떤 이슈가 떠오르나요? 바이오 하면 우선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 산업 이런 것도 떠오르고요. 저희가 과학 뉴스에서 제일 좀 많이 전해드리는 단어 하면 DNA 같은 것도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그 어르신들께서 가장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네. 예.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건강하게 치매 없이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오래 살면 깨끗하게 살면 200살, 300살 살아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모두의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진시황 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예. 이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텔로미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텔로미어, 노화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승규 기자가 과학뉴스 팀에서 제일 선임, 나이가 가장 많아가지고 이 노화 관련된 텔로미어를 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인정하셨는데요. 텔로미어가 좀 저희가 듣기에는 어렵기도 하고요. 어떤 용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 텔로미어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 양쪽 끝 부분을 말합니다. 예. 이 모자처럼 달라붙어서 이 염색체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텔로미어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이 엘리자베스 블랙펀 교수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think of the telomeres being a little bit like the little cap or the tip at the end of a shoelace. So if you think of the chromosome as the shoelace, and then there's two little tips at the end, and those seal off the ends and protect. 네, 그러니까 이 텔로미어가 끝에 달려서 이 염색체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텔로미어가 노화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늙는다는 것은 이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이 세포들 늙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세포 차원에서 늙는다는 것은 이 세포 분열을 더 이상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세포가 분열을 한다면 이 젊고 그리고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늙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포가 분열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 한계가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계를 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오늘의 주제인 텔로미어인 건가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좀 전에 모자 말씀드렸는데 모자를 자주 쓰면 이 모자가 닳아서 이제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이 텔로미어도 조금씩 닳게 되는데 이 텔로미어 경우에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텔로미어 길이가 일정 길이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세포는 이제 분열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 지구와 우주에서 어디에서 더 빨리 늙느냐 그리고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그 노화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한 징표가 바로 이 텔로미어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염색체를 보호해주는 텔로미어가 손상되는 것,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면은 늙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텔로미어, 줄어든 텔로미어를 원래 길이대로 복구해주는 그런 특별한 장치가 존재하는데요. 이 장치가 만약에 정상세포에서 작동을 한다면 우리가 늙을 일이 없을 텐데 아쉽게도 이제 그런 것은 아닌 거고 이 장치가 굉장히 특별한 장치라서 이 암세포에서만 작동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정상세포에서 만약에 작동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노화를 막을 수 있어서 좋을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암세포에서만 작동을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 암세포의 특징을 좀 먼저 이해하셔야 될 텐데 이제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르게 무한증식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무한증식을 한다는 건 세포 분열을 끝없이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앞서 이제 우리가 설명했던 걸 잠깐 떠올리면은 세포가 끝없이 분열하기 위해서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줄어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암세포에서는 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복구장치가 작동을 하는 거고요. 이 정상세포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복구장치가 작동을 한다면 암세포가 될 위험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복구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길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세포들이 분열을 무한히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건 결국 암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텔로메레이스를 일부러 꺼놓고 있는 것이 어쩌면 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기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연스럽게 세포가 늙어가는 것이 우리 암을 막을 수 있는 자생적인 어떤 우리 생물의 보호 시작. 참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그걸 잘 이용하면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암세포가 이제 무한증식을 하는 게 복구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니까 이 복구장치를 암세포에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끌 수 있다면 그렇죠. 이 암세포가 이제 늙어서 죽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복구장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밝혀진 건 뭐냐면은 암의 한 15% 정도 가량은 이 복구장치가 없는데도 암세포들이만 무한증식하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런 또 다른 복구장치가 있더라. 뭐 대안적 복구장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기존의 복구장치와 그리고 새로운 복구장치까지 동시에 겨냥을 해야지 항암세포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맞추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 1강이 아니라 지난 이제 3강에는 태아기부터 시작해서 쭉 청소년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청년기부터 시작해서 성인기를 거쳐서 중장년기, 노년기까지 이제 이렇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그 이제 특징이 무엇인지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유엔에서는 그래서 사람을 연령별로 어떻게 분류하는지도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과거에 우리 공자님께서는 노노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죠? 20세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었던 거예요. 약관이다. 또는 방년지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어요. 그죠? 30세는 이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립이 뭐예요? 뜻을 세운다는 거예요. 뜻을 세우고 이제 행동에 나선다. 라고 하는 의미고요. 40세는 불혹이다. 예, 주변에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예, 자기 이제 주관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얘기고, 50세는 지천명이다. 이제 하늘의 뜻을 갖다 이제 알 때가 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60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보통 표현으로는 회갑, 환갑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이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순이 이제 공자, 논어에서 이제 표현하는 건데요. 귀가 순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렇지. 긍정해주고. 예. 이렇게 이제 귀가 순해진다는 얘기고요. 70세는 고희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아주 과거에는 진짜 희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로 고희예요. 그렇지만 논어에서는 종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심 뭐예요?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예. 마음을 따르라는 거야.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하라는 얘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논어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88세 미수라고 씁니다. 쌀미자를 써요. 88세는. 왜? 쌀미자를 갖다가 분해를 해보면 88. 그래서 88세를 미수라고 얘기를 해요. 99세는 뭐냐? 백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백살이 백수 아니에요? 여기서는 흰 백자를 써요. 왜? 한 살이 부족하잖아, 백살에. 그쵸? 그래서 100백자 한자에서 맨 위에 한 살을 빼면 흰 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수, 흰 백자, 백수를 써요. 이건 이제 일본식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 이거 넌센스 퀴즈. 65세. 아까 노년기 접어든다고 그랬는데 65세 뭐라 그럴까요? 65세. 아, 모르는구나. 네, 65세는 지공선사라고 얘기합니다. 지공선사. 왜 그럴까요? 아, 제가 웃기려고 그랬는데 잘 모르시네. 지하철 공짜. 지하철 공짜라 그래서 요즘 우스갯말로 지공선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